어땠었을까 넌 웃었지 그때의 넌 참 모두 어색했다며 생각보다 빨개지는 나 넌 웃었지 난 보기보다 좀 더 귀엽다면서 우린 서로의 처음과 돌이켜보면 조금 다르지만 함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분명 모든 걸 기쁜 날로 기억되게 할 순 없지만 슬펐던 날도 추억으로 만들어줄게 흔들리는 커튼 그 앞에서 마주 앉아 서툴지만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그때 난 네가 웃는 걸 봤어 남들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이 하지 너는 그런 내 모습을 다 믿어줘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류혜승의 하루의 마무리. 자, 오늘따라 이 오프닝 곡인 첫인상 노래가 참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언제쯤이었더라? 이 하마를 시작하면서 우리 엔유들이랑 같이 이제 만들고 우리도 오프닝 곡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예, 뿌듯하네요. 자, 오늘은 거두를 절미하고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가봐야겠죠. 자, 첫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시죠. 닉네임 매애님께서 님께서 안녕 혜승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올려준 하얀 크리스마스잖아요. 나 그 노래를 요즘 매일 듣고 있어.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최애곡이 되었거든.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찾게 되더라. 특히 이 곡을 위해 직접 편집도 하고 촬영도 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괜히 마음이 더 찡해졌어. 노래 한 곡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느껴져서 진짜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었거든.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 하얀 크리스마스잖아요를 촬영하면서 혜승이에게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비하인드가 있을까? 카메라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혜승이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오늘 라디오에서 조금만 들려주시면 좋겠어. 내일 좋은 음악 들려주고 노력해서 정말로 많이 고마워. 사랑해. 매일. 자, 하얀 크리스마스잖아요를 이제 소작시를 오픈하면서 우리 엠플라잉 리더 승엽이 형과 같이 작업을 했던 노래인데요. 비하인드라고 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앵콜콘 준비와 이제 루플라인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하면서 매년 이제 엠플라잉이 계절곡들이 있는데 뭔가 좀 대표한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엠플라잉의 계절곡들이 다 있기는. 근데 뭔가 유독 겨울에 행복한 캐롤 느낌이 나는 곡이 없다곤 말 못하겠지만 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매년마다. 그래서 이제 한창 또 요즘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고 우리 승엽이 형이랑 곡 작업을 하다가 뭔가 하나를 이제 작업을 하다가
마무리할 쯤에 이제 형 우리 이거 공연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 캐롤 하나, 그러니까 다음에 무슨 작업할까 이런 얘기 하다가 캐롤 하나 하시죠 형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해외 투어를 하면서 어디였더라, 홍콩이었나 아닌데 타이베이였나 가오슝이었던 것 같아요. 가오슝에서 뭐 호텔에서 이제 쉬다가 형이랑 이제 둘이서 노트북을 들고 와서 가오슝에서 이제 캐롤 작업 한번 쓱 해볼까 이제 하면서 이제 테마도 얘기하고 하다가 작업이 그렇게 된 곡이 하얀 크리스마스 잖아요인데 일사천리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곡을 빨리 만들기도 했고 이제 또 이 연차가 쌓여서인지 의지가 강해서인지 전보다 훨씬 더 일사천리하게 돌아오자마자 녹음도 하고 편곡도 하고 착착착 해서 금방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소작실로 나오게 됐는데 그 곡이 바로 유해승 채널의 소작실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주시고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놀이공원 테마도 이제 제가 놀이공원을 중학교 때 이후로 거의 못 가봤는데 크리스마스를 뭔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찍고 편집할 건데 이제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고 촬영이랑 편집도 어렵지 않게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이제 세트장 대관도 막 생각해보고 하다가 어릴 때 이제 크리스마스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놀이공원 하면 되게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릴 때 말고는 안 가보기도 했고 이걸 핑계로 이제 놀이공원을 한번 구경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놀이공원을 가자고 했죠 형이랑.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 매니저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주셨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이제 함께 즐기면서 촬영을 해준 우리 매니저님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밤에 이제 그 눈치 게임 해가지고 눈치 게임 성공했습니다. 밤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없지는 않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퍼레이드 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찍어볼까 하는데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불이 드다다다당 다 꺼지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롤러브레이드 타고 막 나오면서 막 인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찍을 수 있는 거라도 빨리 찍자 하면서 이제 막 눈 내리는 거랑 폭죽 뭐 빨리 찍고 립싱크 이제 막 빨리 찍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도 되게 오히려 우여곡절이 생기니까 더 추억이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막 이제 찍고 그 멜로디언 부는 건 승엽이 형이 이제 아이디어가 심지어 저는 몰랐어요. 가기 전에 형이 저 몰래는 아닌데 저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멜로디언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멜로디언으로 그 브라스 라인을 카피하면서 이제 너 이거 불어야 돼. 그래서 에? 좋아요 하면서 이제 멜로디언을 찍는데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이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 MP한테 보여줄 생각으로 그 창평을 무릅쓰고 멜로디언 씬을 굉장히 열심히 찍었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영상의 테마가 될 만한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거기 때마침 이제 원래 맨 처음부터 회전목마를 생각했어요. 회전목마에 어떤 추억이 있지는 않은데 이걸 빌미로 이제 회전목마에 대한 추억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이제 회전목마 심지어 처음 타봤어요. 살면서 회전목마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승엽이 형과 타고 그걸 이제 찍으면서 앞에 보니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명이 예뻐서인지. 그래서 이제 딱 이 계획했던 게 뭔가 완성되지 않은 계획이 거기를 감으로써 딱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잘 진행이 됐죠. 끝나고 나서는 솔직히 저는 엄두가 안 났는데
공연 쉬는 날에 공연 중간중간에 대기실에서 정말 쉴 새 없이 우리 이 편집자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동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도 출근 나와서도 공연 준비하면서도 계속 노트북을 붙잡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저 형은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그걸 완성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모자이크나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분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구글링이나 좀 찾아보면서 아니 열심히 만든 거에 그 피드백을 하기가 되게 미안해요. 되게 미안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더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 미안함을 무릅쓰고 여기는 좀 이렇게 고치는 게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잘 만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념하는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짜잔 제 방에 뒀습니다. 우리들의 추억. 이거 꽤 비싸요. 이거 형이랑 저랑 2장 했는데 2장에 이게 2만 얼마였나 그랬어요. 예. 물론 승엽이 형이 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이게 막 정식 앨범도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비하인드를 시시콜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네요. 예. 그랬습니다. 예. 하크잔 불러달라고요? 커다란 트리와 소원을 이루어줄 양말 내 손을 꼭 잡고 거닐면서 그댈 사랑한다고 머리에 별과 하늘에 눈이 닿으면 날아봐 주세요. 붉게 번져요. 하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다. 녹음하는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노래를 하면은 크리스마스라고 자꾸 발음하더라고요. 하얀 크리스마스잖아요. 여기를 한 30번 정도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하얀 크리스마스로 발음하려고 자꾸. 자 닉네임 유승구 오늘도 사랑해 님께서 안녕 승구 나는 취미삼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MPI자 엔유야. 언제부터인가 내 영상에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와 내 영상에도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 신기했었어. 그런데 점점 댓글이 많아지면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번에도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만약 댓글이 안 달리면 오늘 영상이 많이 재미없나 싶은 마음에 자책하게 되더라고. 요즘 모든 것이 벅차고 힘들어서 채널을 접고 싶은데 영상에 달린 재밌어요 킥킥 라는 짧은 댓글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다가 문득 하마를 하고 있는 승구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라이브를 하거나 영상을 업로드할 때 수많은 MPR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잖아. 그 댓글이 모이고 모여서 회승이에게 힘을 주고 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사연을 보내. 이번 시즌 그리팅의 회승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동안 회승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도 알아주지 못하고 마냥 좋아하기만 했었네 하는 생각에 많이 울었어. 에세이에 그런 속마음을 다 썼다는 건 아마 지금의 회승이는 그 어려움을 많이 극복했다는 거겠지만 너무 힘들면 투정을 부려도 되고 잠깐 쉬었다가도 괜찮아. 나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MPR들 모두 그런 회승이의 모습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 회승아 앞으로는 아파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 나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회승이를 바라보고 있을게. 너무 두서없이 사연을 길게 써버렸네. 그래도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고 오늘도 사랑해.
시그가 참 잘 썼죠? 이게 다 독서왕 유해승의 힘을 발휘했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예, 그동안 책을 많이 읽길 좋았어요. 이 문장력과 문해력 이런 건 다 이제 책을 제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각자의 사연들이 시그 안에 있었겠지만 왠지 우리 멤버들은 또 엠피아 생각해서 그 걱정시킬 만한 그런 힘들었던 감정들은 그곳에 글로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기승전결을 위해 제가 조금 진지 모드로 들어가 봤습니다. 스포 금지라고요? 싫은데 여기 써있잖아. 혜승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으면 좋겠어.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 스포 금지라고요? 싫은데 죄송합니다. 예. 물론 엠피아가 저를 그리고 엠플라잉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 엠플라잉도 엠피아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근데 말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만 하기는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들고 또 받은 게 있으면 대가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또 행복이 있으면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행복이 2배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올해는 행복만 할 겁니다. 작년에는 고난과 시련이 많았지만 그만큼 이뤄냈을 때 얻은 행복감이 몇 배는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고난과 행복 없이 무난한 행복을 원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내가 투정해도 된다고 너무 힘들면 투정을 부려 이렇게 써놨죠. 자, 이걸 읽으면서 그동안 혜승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도 알아주지 못하고 마냥 좋아하기만 했었네 라고 했죠. 제가 맨날 힘들다고. 전 365일 중에 360일이 힘들어요. 그거 투정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 엔피아가 더 힘들 텐데 내가 투정 부리면 어떡해. 우리 엔피아가 힘들 때 아유 힘들었어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말처럼 투정을 부린다고 받아줄 것 같아요? 우리 엠피아들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내 투정 부리면 또 힘들다고 내가 또 찾아가서 그렇게 메시지 이렇게 하면은 술 먹었니? 막 그럴 거면서 혜승이 취했니? 그럴 거잖아. 아무튼 다 농담입니다. 저는 언제나 엠피아를 사랑하고 엠피아가 힘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고난과 역경은 제가 다 이겨낼 겁니다. 빅볼 빅볼 유승구. 오케이, 저는 빅볼입니다. 예.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모래님께서 안녕하세요 혜승. 저는 엠플라잉을 알게 된 지 이제 막 4달이 되어가는 뉴 엠피아입니다. 친한 친구가 늘 혼자서 엠플라잉을 보러 다니길래 한 번 정도 같이 가볼까 하고 따라갔다가 라이브 무대를 보고 바로 그날부터 엠피아가 돼버렸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엠플라잉을 아끼고 응원하면서 저에게 생긴 변화들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남겨요. 저는 남들보다 추위를 훨씬 더 많이 타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한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을 춥다고 느껴요. 특히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것, 캐롤을 듣는 것,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가오는 것을 전부 피하고 싶을 만큼 추운 게 싫어요. 손발도 차가워서 여름엔 모두가 저의 손을 잡아주지만 겨울엔 다들 저를 피하기도 해요. 9월이 되면 긴팔을, 10월이 되면 곧바로 패딩을 꺼낼 만큼 남들보다 긴 겨울을 보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이맘때쯤만 되면 떠오르는 슬픈 기억들이에요. 다 여기에 쓸 순 없지만 매 겨울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들 때문에 내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거든요. 그럴 바엔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고 연락도 잘 안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혜승이가 3년 전쯤 불렀던 커버곡 겨울잠 영상을 보게 됐어요.
회승이가 부르는 노래는 유난히 가사말들이 더 잘 들리고 와닿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복잡하게 엉킨 마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일주일을 넘게 한 곡만 반복해 들으면서 처음으로 저의 긴 겨울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참 이기적이게도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만 쩔쩔매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들은 혹시 섣부를까봐 차마 먼저 다가오지도 못하고 내가 닫아버린 문 앞을 서성이다 돌아가겠구나. 그 앞에 꽃 한 송이 꺾어다 두고 책 한 장을 접어보내는 마음으로 기다렸겠구나. 그렇게 날이 따뜻해지고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와서 전처럼 이런저런 얘기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많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고 회승이가 부른 노래 덕에 이제라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결코 고립시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들고 내가 사는 세상과 나를 연결시키고 수많은 관계를 더 잘 이어나가게 만드는 힘이 사랑에는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추위와 겨울이 싫고 두렵지만 올겨울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놓지 않아 보려고요. 제 난로가 되어주는 소중한 엠플라잉의 노래들을 손에 꼭 쥐고 자주 꺼내보려고요. 그리고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유독 비가 오거나 추운 날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팬이니까, 가수를 아끼는 사람이니까 멤버들이 춥지 않았으면, 비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비를 맞아도, 입김이 나오도록 추워도 우리가 지금이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추위에 지지 않는 사랑을 보내려고 해요. 이제는 제게 너무너무 소중해버린 회승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 돼주고 싶은 과로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요. 어떤 것이든 이 과로에 채워넣으면 그게 곧 회승이를 사랑할 이유가 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언제나 회승이를 위해 남겨둔 자리가 있거든요. 매 순간 진심으로 노래하는 회승이를 아주 오랫동안 아껴주고 싶어요. 회승이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불러온 노래들이 지금의 저를 몇 번이고 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아내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참 신기해서 때로는 온 세상 곳곳에 너를 사랑한다고 적어두고 싶다가도 때로는 편지를 읽는 잠깐의 수고조차 덜어주고 싶어서 우표까지 붙이고도 결국 보내지 않고 쌓아두게 되기도 해요. 이상하죠? 어디선가 생긴지 모르는 용기로 무작정 싱가포르에 가서 콘서트도 처음 봤고요. 첫눈 선물을 준비했다는 회승이의 말에 눈이 내리길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앵콜 콘서트 3일 중에 저의 생일이 겹쳐 있기도 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한겨울의 생일을 기쁜 마음으로 보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흔한 인사에 활짝 웃어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이제는 제 마음 한구석에 콕 박혀버린 회승이를 생각하면 남은 겨울도 조금 기대가 돼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회승이 덕분에 행복하게 보낸 저의 겨울 이야기를 또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길어진 글을 읽어줘서 고맙고 혹시 하마에서 읽히게 된다면 끝까지 들어주신 NU분들께도 감사드려요. 괄호 열고 다음엔 좀 더 짧고 굵게 알잘딱깔센으로 써보겠습니다. 괄호 닫고. 아무튼 회승이 덕분에 내 하루는 오늘도 참 좋을 거야. 항상 내 맘에 변함없는 회승아 사랑해. 어떤 한 분이 댓글로 하루의 마무리에는 벌써 봄이 왔네요. 되게 따뜻해요 라고 써있는데 딱 저 말이 맞네요. 이 긴 글을 읽으면서도 긴 글처럼 안 느껴졌고 읽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추위와 연결지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을 내가 선을 긋고 마다하고 내친다는 표현을 보고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잘 알고 저는 그거를 한번 이겨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앓는 질환이나 겨울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는데 뒤에를 읽어보니까 이미 다 극복했네요. 그것의 매개체가 죄가 되어서 저는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NU가 씩씩하고 강하게
이겨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엠플라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엠플라잉이 춥지 않거나 비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 맞는 거 좋아합니다. 감동 파괴인가요? 예, 좀 한번 웃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뭔가 나의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친다는 스스로의 생각이 들 때면, 그때는 제 생각엔 내 삶의 초점이 너무 나한테 집중됐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너무 집중하고 살고 있다 보면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내팽개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당장 내 삶의 주체를 나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를 움직이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과 좋은 것들을 내팽개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아주 잠깐입니다. 내 삶의 주체는 언제나 나니까요. 저도 추위를 정말 싫어하고 겨울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고 추운 걸 싫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수로서 제일 취약한 계절도 겨울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왜냐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뭐 이유가 필요한가요? 겨울의 분위기가 좋고, 겨울의 낭만이 좋고, 겨울에 나는 그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좋고, 겨울만 느낄 수 있는 그 건조한 바람에 따뜻한 습기가 섞이면서 나는 그 냄새도 좋고, 그리고 뭐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도 좋고, 겨울엔 방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제가 더위를 안 타가지고요.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느낌이랄까요? 제가 더위를 안 타요. 여름은 여름만의 정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저는 여름보단 겨울이 좋아요. 더위를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닉네임 익명님께서, 승고빠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데, 자, 아티스트 분들이랑 일할 때 가끔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려 보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막내 PD라서 생각보다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겉으론 늘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려고 하다 보니 가끔은 제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가끔 많이 위축되고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말 아끼고 참고 실력으로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오빠 혹시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로 한마디만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고마워요. 우리 앤유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을 겁니다.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우리 앤유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겪는 성장통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리고 막내 PD라서 생각보다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느낀 건 잘못된 게 아닐 겁니다. 본인 느낀 그대로가 맞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리고 막내 PD여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를 어쩌라고. 저는 거기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예. 뭐 가볍게 보면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지나고 나는 조금씩 아니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 지금 시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결과론자예요. 나중에 우뚝 서 있을 때 그때도 과연 막내 PD일까요? 그때는 막내 PD가 아니겠죠? 예,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대형 콘텐츠의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뭐 오히려 다른 게 고민일걸요? 나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서 고민이에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다가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걸어서 친해지고 싶은데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할 때가 올 겁니다. 예. 사람은 다 시기와 때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뭐냐? 당연히 내가 어리다고, 내가 뭐 막내라고, 나의 실력과 별개로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로서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면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고 짜증나지만 저는 그게 다 우리 사연자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싶고 그런 어떤 욕망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받았을 때 더 화가 나는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치만 우리 엠피아는 강하니까 그런 행동과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행동과 시선으로 정말로 어딜 가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게 냅두고 우리 엠피아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일 열심히 천천히 성장통 겪으면서 열심히 꾸준히 성장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고 나중에는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요. 그때는 아마 우리 엠피아가 웃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엠피아가 사랑하는 일, 우리 엠피아가 잘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행동에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우리 엠피아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지금 이미 사랑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거의 엠피아 정신과 전문이라고요? 아유, 또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우리 엠피아를 사랑하니까 나오는 말들이죠. 닉네임 익룡님께서 엠플라잉도 로또 사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봐요. 너무 사죠. 예, 너무 사고 너무 떨어집니다. 예. 너무 사고 너무 꽝이에요 맨날. 예. 인생 역전 아니고 인생 여전이에요. 아, 로또도 사고 스피터도 사고 뭐 다 삽니다. 연금 복권도 사고. 물론 저만. 몇 등까지 해봤냐고요? 5만원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닉네임 지금은 준비 중님께서 계약 만료로 회사를 퇴사한 후 이직 준비를 7개월째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연락도 오지 않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서류 전형 합격했다고 면접 볼 수 있냐고 2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부터 기분 좋은 연락을 받아서 지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게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무조건 될 겁니다. 왜냐면 새해잖아요. 새해 좋은 일로 시작하길 바랄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신다 생각하면서 면접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볼 때 너무 떨린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는 그 N 한정입니다. S분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래를 봤을 때 나는 이미 좋은 회사에서 이미 정직원으로 자리 잡고 승승장구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걸 미래를 보고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보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미 이 회사에 합격해서 정직원도 됐고
부장 뭐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 미래를 보고 왔어요. 내가 한 20년 30년 뒤까지. 근데 다시 돌아와서 당장 내일 이제 면접 날이에요. 그러면 내가 면접이 떨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면접을 망치지 말고 이미 내가 믿는 대로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떨린다고요? 떠세요. 열심히 떠세요. 예. 떨 때 그래도 이왕 떠는 거 이득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캐시워크 같은 거 붙여놓으세요. 예. 떠는 만큼 돈이라도 벌게. 일본어 사연이 또 왔어요. 간만에 읽어보는 일본어. 닉네임 미키さん께서 今日も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フェちゃんの笑顔にいつも癒されています。明日も幸せな日になりますように大好きだよ。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키님께서 오늘도 와줘서 감사합니다. 예, 혜승의 미소 이게를 모르겠어. 혜승의 미소가 언제나 이야사레테이마스가 뭐야? 아무튼 위로받고 있다고? 그 회승의 미소에 언제나 위로받고 있대요. 그리고 내일도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라시아이마생은 알겠다고요? 네, 들어가세요. 일본어 공부하고 있냐고요? 안 한지 좀 오래되겠는데 바쁘단 핑계로 안 하긴 좀 오래됐는데 새해가 밝았으니까 다시 잘 시작해봐야죠. 아니 요즘엔 근데 막 그 인터넷 강의나 어플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중국어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중국어도 해야죠. 죽기 전까진. 일단 지금 뭐 한 개라도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한국어도 지금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못한다고 맨날 MP한테 혼나는데 지금. 광동어는 언제 하냐고요? 광동어도 해야죠. 죽기 전까지는. 아니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인강이나 어플 이런 거 좋은 거 생겼나요? 막 AI가 요즘에 이렇게 그건데 내 듀오링고 하나 쓴 듀오링고가 뭐야? 듀오링고 하자요. 듀오링고라는 게 뭔데? 스픽? 무료 어플이야? 헉, 진짜? 해볼까? 듀오링고? 나는 맨날 이렇게 일만 벌린단 말이야. 끝까지 못할 일들만 자꾸 벌려. 듀오링고. 무료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무료면 좋지 왜? 무료 좋지 않아? 오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 약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네?
들리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오. 듀오링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돼. 왜? 아, 이 무료가 아니야? 아, 부엉이가 맨날 안 하면 혼낸다고? 아, 그거야 뭐. 우리 엠피아도 맨날 나 혼내는데 뭐. 한 번 혼나나 두 번 혼나나 뭐 똑같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안 혼나게 나 매일매일 열심히 할 거야. 닉네임 나 퇴근한다 님께서, 아 잠시만요, 듀오링고 깔았냐고요? 안 깔았어요 아직. 예. 듀오링고 오늘 자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볼게. 한번 해보라고. 봉춘이는 잘 지내냐고? 봉춘이 잘 지냅니다. 예, 어제 보고 왔어요. 봉춘이가 벌써 이제 9살이에요 아니지, 7살이구나. 아, 아니지, 9살이네. 봉춘이 벌써 9살이에요. 봉춘이가 이번엔 뭐 안 뺏어 먹었어? 봉춘이가 뭘 뺏어 먹은 적이 없어요. 봉춘이는 항상 겸상합니다. 예. 걔는 사료를 안 먹은 지 오래됐을걸요? 걔는 그냥 사람이 밥 먹을 때 겸상합니다. 아마 걔만큼 행복한 강아지가 없을 거예요. 뭐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오래 사는 거는 뭐 본인 몫이고, 얘는 이미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아가지고 뭐 갈비도 먹고 뭐 어제는 뭐 딸기를 잠깐 내려놨더니 딸기를 한 접시를 먹어가지고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사골도 먹고 뭐 전도 먹고 다 먹어요 봉춘이는. 뭐 행복했겠죠. 후회 없는 삶이길 바래요. 자, 아무튼 닉네임 나 퇴근한다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 엠피아입니다. 올해 첫 하마 사연을 보냈는데 너무 떨리네요. 덜덜쓴. 아, 덜덜쓴? 아, 별론데. 오케이. 아무튼 작년 회고를 한번 해봤는데 참 많은 시간을 엠플라잉과 함께 했다고요. 엠플라잉 연구하라 했으면 저 조기 졸업 가능했을 듯. 아무튼 작년에 제가 승엽님 도입부가 너무 좋아서 컬러링을 블루문으로 설정해두고 엠플라잉을 널리 알리는 멋진 엠피아가 되어야지 했는데, 미처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다는 걸 잊었던 거죠. 어느 평범한 평일에 교수님이 전화가 오셔서 90도로 인사를 박으며 받았었죠. 네 교수님! 땡땡씨, 방금 흘러나온 노래는 누구 노래인가요? 네?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아, 그 아이돌 밴드 그룹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예, 맞아요.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랑 엠플라잉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가만히 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친절하셔라. 그래서 저는 엠플라잉이라는 이름을 말해버렸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물어보시면 당당하게 이야기해드리려고요.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했던 건데 그 첫 순서가 교수님이라니 참. 일단 한 명이라도 더 알았으니 됐고, 교수님이 물어보실 정도면 노래가 좋았던 게 아닐까요?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대신 저의 휴가가 엠플라잉을 위한 거라는 걸 몰랐으면 하네요. 사실 저희 교수님 천사셔요. 무서워서 덧붙이는 거 아닙니다. 올해도 벌써 공연 스케줄이 떴더군요. 부디 제 손이 티켓팅을 성공하여 코앞에 혜승이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마이길 바라며. 혹시 몰라요. 세상 어디에도 엠피아는 있다가도 없다고. 교수님이 NU가 되셨을지도, 지금 하마에서 듣고 있을지도. 단골이 듣고 싶으시대요. 단골이 제가 컴퓨터를 바꾸면서 여기 없을 텐데 아마 제 핸드폰 파일에 있나 한번. 아, 옛날에 했던 습작들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프로젝터 데이터가 온전히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소작실도 해야 되는데. 어머, 핸드폰도 바꿔서 없는 것 같은데? 있네 또 이게.
단골, 필름, 멍텅구리를 소작실하려면 처음부터 싹 다 다시 작업해서 다시 편곡해야 돼요. 그 데이터가 아마 안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너무 오래된 그거라. 닉네임 나 퇴근한다 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단골, 유해승의 단골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너를 위한 올인 남들과는 좀 달리 넌 편하게 와도 돼 우린 그런 사이야 Turn the light up Oh baby hello 네가 날 볼 수 있게 널 위해 자꾸 설레게 하지마 줄에 서지 않아도 돼 너는 내 단골이니까 항상 네 모습 그대로 날 바라보며 웃는 너인걸 힘들어하는 널 위해 항상 너에게 내 모습 비춰줄게 다른 것보다 내겐 익숙하지만 늘 놀라워 짜릿해 날 바라봐준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인걸 Forever and ever 있어준 너 한 번은 길을 가다 우연히 널 봤을 때 그리고 그런 네가 들어와 여기 승관 접시요 자꾸 설레게 하지마 줄에 서지 않아도 돼 너는 내 단골이니까 항상 네 모습 그대로 날 바라보며 웃는 너인걸 힘들어하는 널 위해 항상 너에게 내 모습 비춰줄게 다른 것보다 내겐 익숙하지만 늘 놀라워 짜릿해 날 바라봐준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인걸 자, 단골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이 되셨나요? 이 노래가 한 2018년인가 19년도에 쓴 노래 같은데 나 돼지라 두 접시는 있어야 돼. 어허! 뭐가 돼지예요? 그리고 저작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그 저작권 괜찮습니다. 이 노래는 저작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널리 퍼뜨리시면 누군가 빨리 이 노래를 훔쳐가셔도 예, 소유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조심스럽게 옛날에 들려줬었는데 이제 와서 뭐 이걸 뭐 감추고 뭐 해봤자 뭐 합니까? 예. 누가 가져가 쓰려면 쓰라고 하죠 뭐. 중간에 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그쵸. 원래 이제 이런 아직 등록이 안 된 곡을 공식 석상에서 들려주려면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워터마크를 넣어놓죠. 이름 그 워터마크를 넣어놔요. 어딘가에 공유를 할 때 이런 노래는 예를 들면 뭐 한 번은 길을 걷다 유해승 게레르르 갔을 때 유해승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래 내가 세빈다 세비세요. 자, 조금 가볍지 않은 사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닉네임 제니님께서 작년 2월에 우리 엄마가 담도암 판정을 받았어. 그전까진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담도암 4기래. 그 이후부터 내가 떠맡아서 간병하다가 일도 잘리고 몇 개월째 백수로 살다가 오늘 첫 출근했어.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랑 응원해주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의 아픔과 슬픔은 저도 뭐 많이 힘들겠네요. 이렇게 공감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 제니님이 힘낼 수 있게 우리가 에너지와 행운을 빌어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 제니님 그리고 우리 NU들도 함께 댓글로 동참해주세요. 우리 제니님 어머니가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제니님의 앞으로 2026년에 있을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올려주세요. 화이팅! 아 진짜 따뜻하다 우리 애뉴들. 이런 게 하마의 순 기능 아닐까 싶네요. 자 마지막 사연일 것 같은데 해외 엠피아의 사연입니다. 닉네임 오늘도 엠플라잉 덕분에 정말 행복한 앨리스 님께서 안녕 승구야. 저는 해외에 있는 엠피아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번역기를 사용해 이 글을 썼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미리 양해 부탁해. 유럽 투어가 끝난 지 3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꿈만 같은 느낌이야. 승구랑 멤버들이 사운드 체크를 하다가 나오면서 우리한테 올라라고 인사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정말 내 앞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어. 엠플라잉의 노래는 내 삶에 좋은 약 같은 존재라서 그날 직접 노래를 들었던 내 행복을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나는 엠플라잉을 줄곧 좋아했어. 정말 고마워. 내 삶의 장소까지 와줘서 고맙고 음악을 계속해줘서 고마워. 엠플라잉이 되어줘서 고마워. 콘서트가 끝날 때 무대 위에 엠플라잉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는 평생 엠플라잉을 좋아할 거야 였어. 그러니까 엠플라잉도 평생 좋은 음악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승구랑 엠플라잉 덕분에 나는 자주 행복을 입에 담을 수 있어. 80살까지의 길은 아직 멀지만 다음에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렇게 약속했어. 나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꼭 너희를 만날게. 오늘의 나도 엠플라잉 덕분에 정말 행복해. 자 우리 앨리스님 마음이랑 엠플라잉과 엠피아 엔유들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나는 평생 엠플라잉을 좋아할 거야. 저도 평생 엠피아를 좋아할 겁니다. 그 평생 동안 일본어 공부도 해야 되고 중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광동어 공부도 해야 되고 농담이고요. 우리 앨리스님이 행복을 느낀 만큼 저도 투어 내내 우리 엠피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2026년에도 우리 엠피아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가 밝은 지금 아직도 우리는 달려야 할 길이 바쁘죠? 여러분들 모두 한 해의 첫 일주일 시작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 또 아까 우리 제니님을 위해서 우리 엔유들이 네잎클로버를 던져준 만큼 우리가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우리 엔유들 모두 다 새해 첫 시작에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안 되는 거지 뭐. 행운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튼 무조건 올 한 해는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셔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하루의 마무 시간에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납시다. 안녕. 오늘도 참 좋았다. 내일 티켓팅 잘해.